했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회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적인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했던 첫 번째 과제는 이 사회현상, 자연현상을 이 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어떤 표현에서 그 차이를 둘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했는데 그 뭐 개발하는 건 인간이니까 이건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리고 모기가 앉는 거는 뭐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피부에 차단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오일이죠. 오일이 차단하는 것이니까 이건 자연현상인데 여러분 이게 사회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인간이 특수를 개발한 것부터 시작하면 사회문화라고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문장만 놓고 보면은 차단하는 것의 주체는 특수 오일이 차단하는 것이라서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요거는 보관하는 거는 보관의 주체는 인간이니까요. 이거는 사회현상이 되는 것이고 발화하는 것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리고 저장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사회현상이고 노화하는 것은 자연이겠죠. 보존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사회현상이 되겠다. 요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인간의 의미란다. 의미도 마찬가지죠.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함축돼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에서는 주어를 집어넣고 주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인간이 해가지고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사회현상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면 그건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잘 해냈습니다.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가 들어가 있다. 사회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 의미는 뭘 가치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잘했고 존재 법칙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법칙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자연현상이고 요거 반대 개념은 그 당위 법칙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건 사회현상이 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공통이라 그랬습니다.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명확히 나타나느냐, 명확성에서 차이가 난다.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자연현상, 사회현상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사회현상 아니겠습니까? 확실성의 원리 반대말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나는 건 사현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것이고 이 반대는 보편성만 나타나는 거죠. 특수성만 나타나는 건 없죠. 보편성만 나타나느냐 보편과 특수가 함께 나타나느냐. 그리고 개연성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의 원리와 같은 개념이고 뭐 확실성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현상이 될 것이고 경험적 자료로 연구 가능하다 그랬는데 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험적 자료로 둘 다 연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반드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는 있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현상은 실험을 통해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현상은 실험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다. 그 세 번째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개의 사례를 보고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했습니다. 이제 이 과학이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던진 의미, MBTI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그 긴 역사 속에서 자연현상을 사회현상으로 보고 오인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현상을 사회현상으로 접근해서 오인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MBTI라는 것을 고안해 놓은 걸 바탕으로 보면 이건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의도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식한다. 이것을 서서히 사람들이 자연현상의 특징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성격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이것을 사회현상으로 너무 획일화시키려고 했다라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잘 했죠. 그래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고, 사회현상은 사회현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둘을 이렇게 혼동하고 오인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종이 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사회학적 상상력 이야기 하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인간의 의도를 가진 사회현상이잖아요. 사회현상인데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죠. 이것을 자연현상, 그러니까 일종의 진리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변화 과정에서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가, 이거였죠. 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회현상으로 생겨난 뭔가 발명품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신뢰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계속 그럴 것인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축소될 거다, 아니다, 학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냐. 사람들이 이것을 끝까지 자연현상으로 혹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더 비판적으로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느냐. 그럼 교육의 개념도 좀 달라지게 될 것 같다. 아니다. 우리가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비에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고, 이것도 대부분 이걸 이용하면서 여기에 그냥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비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에서도 이것을 그냥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어떤 교육의 목적도 많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학교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서의 소명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걸 왜 구별해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 이 현상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죠.